안녕하세요. 문어선생의 북리뷰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문어선생을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 부자가 되고 싶지 않나요? 저는 정말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중 다수는 저와 같은 생각일 것 같아요. 부자가 되는 방법을 상세하게 적은 이 책, 오늘은 보도 셰퍼 부일 레버리지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은이 보도 셰퍼, 출판사 비즈니스 북스. 우선 이 좋은 책을 소개할 수 있게 허락해준 비즈니스 북스에 감사드립니다. 저자의 인생을 짧게 소개하자면 26살에 사업을 했다가 크게 파산하여 빚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멘토를 만나서 4년 후인 30살에 가진 돈의 이자만 가지고 평생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지금은 세계적인 머니코치이자 강연가로 활동하고 있는데 그가 강조하는 것은 바로 돈에 대한 마인드를 바꿈으로써 경제적 자유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 책을 통해 역설하고 있는데요. 그럼 모두 부자가 될 준비가 되셨나요? 문어선생의 북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우선 이 책의 특별한 점이 삶의 나침반 같은 질문들이 앞쪽에 배치되어 있어요. 27가지 질문을 통해서 나의 소득 상태와 나의 현재 상태에 대해 생각하게 해주죠.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목차를 보면 총 12장의 내용을 통해 우리에게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을 안내해줍니다. 12장의 내용 중에서 저는 제5장을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제5장, 인생에서 몰입할 수 있는 것을 찾아라. 문어선생의 생각에는 우리는 사실 인생을 살면서 몰입을 안 해봤다 또는 못 해봤다고 생각하거나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항상 몰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지 그 대상이 스마트폰, 게임, 드라마 같은 비자발적인 몰입을 한다고 생각돼요. 어쩌면 인간은 몰입할 게 없다면 삶이 너무 재미없다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몰입할 게 없다면 그만큼 시간이 안 가고 삶이 지루하니까요. 그럼 제5장을 낭독해볼게요. 인생에서 몰입할 수 있는 것을 찾아라. 당신이 추구하는 것을 세상에서 찾기에 앞서 내면에서 발견해야 한다. 많은 사람이 깨어있는 시간의 75%를 일하거나 일을 준비하는 데 쓴다. 입기, 출근하기, 업무 생각하기, 휴식 시간, 에너지 충전 등이다. 여가 시간이라고 부르는 시간에도 어느 정도 일을 한다. 청소, 쇼핑, 정원관리, 정비, 세탁, 할인지, 개인적 서류 업무 등이다. 나는 인생의 가장 큰 부분이 일로 가득 차 있다는 말에 누구나 수긍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신이 그토록 많은 시간을 일하는데 할애하고 있는 목적이 꼭 돈을 벌기 위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인생은 은퇴 후의 노후까지 대충 흘려보내기에 너무나 소중하다. 그보다 더 높은 것을 희망해도 된다. 무엇보다 일하며 즐길 수 있어야 한다. 또 그 과정에서 자신의 재능을 쏟아부을 수 있어야 한다. 문어선생은 원래 최근까지 평택에서 소위 노가다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일보다 페이가 1, 2배 정도 높아서요. 그런데 이 책을 읽고 정말 그만두었습니다. 아직 며칠 안 됐어요. 좀 적게 벌더라도 즐기며 할 수 있는 일을 또는 나 자신에게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여유 시간이 있는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지금 좀 더 수월한 일을 찾고 있고 시간이 많이 남는 일, 저를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일, 그리고 내린 결론이 일단 생각하지 말고 바로 유튜브를 시작해보자. 그래서 지금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결정이 일주일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물론 제가 현재 넉넉한 삶은 아닙니다. 자, 책으로 돌아가 볼게요. 그래야 비로소 일에서 격렬한 재미를 계속 느낄 수 있다. 따라서 항상 재능을 쏟아부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소위 플로우, 몰입이라고 일컫는 상태에 빠져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직업에서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일까?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문어선생도 이 질문을 한참 생각했는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저자의 대답이 정말 대박입니다. 바로 성공이란 자신이 설계한 대로 사는 것을 의미한다. 그저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성공과는 거리가 아주 먼 상태다. 문어선생이 노가다를 하면서 이걸 크게 느꼈어요. 그냥 돈은 남들보다 좀 더 벌 수 있지만 열심히 일만 하는 삶에 환멸이 나더라고요. 수입은 결코 성공을 측정하는 유일한 척도가 아니다. 인생의 의미를 찾아 더 가치 있는 삶을 만들어야 한다. 돈보다는 행복, 성취감, 평화와 같은 정서적 요소를 자신의 삶에서 찾아야 한다. 이러한 감정들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에 더 높은 의미를 부여할 때 생겨난다. 일상에서 찾은 인생의 의미가 깃든 감정에는 다양한 이름을 붙일 수 있다. 삶의 열정, 몰입, 열정적으로 이행하는 업무, 격렬한 재미 등으로 부를 수 있지만 결국 모두 같은 의미다. 여기서는 편의상 간단히 몰입과 의미라고 부를 것이다. 카릴 지브라는 이렇게 말했다. 일이란 눈에 보이는 사랑이다. 사랑이 아니라 거부감을 느끼며 일하고 있다면 당장 하는 일을 그만두고 사원 입구에 앉아 즐겁게 일하는 사람에게 적선을 받는 편이 훨씬 낫다. 문어선생은 이 말에 엄청 공감해서 원래 하던 일을 바로 그만두고 제가 좋아하는 일, 독서와 정리, 그리고 활용하기를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겠지만 계속 노력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힘이 돼주세요. 왜 몰입을 경험하고 의미 있는 일을 추구해야 하는 것일까? 첫째, 힘든 상황을 이겨내기 위한 동기가 필요하다. 운명적인 시련을 마주했을 때는 용기를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즉, 자신의 행동에 의미를 부여할수록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동기가 생겨난다. 둘째,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을 해결하지 못하면 한계에 갇혀 자유롭게 생활하지 못한다. 자기 자신과 가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없다. 자신의 목표, 소망, 감정, 재능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것을 경험과 일치시킬 때 비로소 자신의 한계가 사라진다. 문헌생은 보도 셰퍼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부자가 되려면 열심히 일하라, 투자하라 등 식상하고 뻔한 말을 할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우선 자기 자신이 가치를 파악해야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엄청 현명하고 상식적이라고 생각해요. 문헌생도 얼마 전까지 로또 당첨은 언제 되나 생각했는데 이 책을 읽고 제주도 여행 가서 한라산에 올라가는데 이 의미가 진심으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우선 자기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 책의 5장을 소개해드리는 이유입니다. 셋째, 재미있고 자신의 능력에 부합하는 일을 할 때 가장 많이 발전한다. 진화의 핵심은 현재의 모습을 뛰어넘는 것이다. 누구나 더 높은 목적을 달성하려는 욕구를 타고난다. 그것은 잘못된 탐욕이 아니다. 우리가 타고난 천성일 뿐이다. 넷째, 직장이나 일상생활에서 몰입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미디어를 보며 쉽게 빠져든다. 결국 직접 몰입을 경험하는 기회를 등한시한다. 현실을 벗어나 미디어에 몰입한다고 해서 결코 도움을 얻을 수 없다. 자신의 인생을 그저 덧없이 흘려보낼 뿐이다. 미디어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신의 삶을 사는 시간도 줄어든다. 미디어와 다른 대체물들은 자신에게 에너지를 되돌려주지 않고 그저 당신의 에너지를 훔쳐가는 시간 때우기 도구에 불과하다. 문헌생은 미디어를 어떻게 활용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에너지가 부족해서 또는 즐거움이 부족하다면 나를 웃길 수 있는 미디어가 다운된 에너지를 충전시켜줄 수도 있고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면 그에 맞는 미디어를 볼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할 일이 있는데 미디어를 보내며 시간을 버리는 일은 하지 말아야겠죠. 다섯째, 커다란 그림이 필요하다. 큰 목표는 인생의 모든 부분을 하나로 이어준다. 커다란 목표를 그릴 때 모든 활동에 의미가 생겨난다. 여섯째, 인생, 사랑, 학습. 인생의 목표가 인생의 충만감을 선사한다. 모두가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누구나 커다란 애정과 열정만 있다면 소소한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많은 사람이 인생에서 큰 의미를 추구한다. 지금까지 내가 만났던 사람 중에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인생에서 더 큰 의미를 찾은 사람들이었다. 자기 자신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감정을 지닌 사람들이었다. 몰입이란 일하면서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만족스러운 상태를 말한다. 미하일 칙센트 미하이 교수는 몰입의 연구에 전 세계에 알린 가장 대표적인 학자다. 그는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뽑은 10만 명을 대상으로 몰입의 경험 여부를 조사했다. 응답자들이 답한 몰입의 정의는 다음과 같았다. 1. 내적 조화의 이상적인 상태. 2. 스스로 내 인생을 꾸려나가고 있다는 감정. 3. 가장 깊은 집중과 적극적인 참여. 4. 깊숙한 곳에서 느껴지는 행복과 기쁨. 5.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 6. 황홀경과 자기 충만감. 7. 다른 모든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기분. 문헌생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진짜 머리통을 세게 맞았는데요. 7가지 중에 저에게 해당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을 하면서요. 그러니까 노가다를 할 때요. 정말 제 인생이 이도저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꾸려놓은 판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것 같은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 정말 이 부분 때문에 충격받고 한라산을 갔다 와서 일을 그만뒀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에게 당장 사표를 내라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등산가라면 산을 오르며 몰입을 체험할 수 있다. 음악가는 연주를 할 때, 컴퓨터 전문가는 자신이 컴퓨터의 일부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나는 글을 쓰고 강연을 할 때 종종 몰입을 체험한다. 당신은 인생을 허비하는 듯한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는가? 어떻게든 살아보고자 발버둥 치지만 단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한 듯한 감정을 느껴본 적 있는가? 오랫동안 동기부여를 해주던 목표가 계속 노력할 의미를 만들어주지 못해 한순간 힘이 빠져버린 경험이 있는가? 나는 부와 행복은 타고난 권리라고 확신한다. 누구라도 누릴 수 있는 권리다. 하지만 자신의 인생에서 부와 행복을 찾으려면 반드시 무언가를 해내야 한다. 일단 몰입을 몇 차례 경험하고 나면 긍정적인 의미에서 당신은 그 상태에 빠져들 것이다. 그러고 나면 더 이상 소소한 일로는 만족할 수 없게 된다. 당신이 타고난 권리를 원하는 욕구도 점점 강해진다. 또한 몰입을 체험하고 나면 눈에 띄게 달라진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1. 두뇌 생리학이 변한다. 몰입을 경험할 때마다 한결 변화가 쉬워진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더욱 확신하게 된다. 2. 학습과 성장에 대한 동기부여가 강해진다. 호기심이 왕성해지고 도전을 극복해보려는 성향이 강해진다. 3. 사고가 명확해진다. 앞뒤가 맞지 않고 우울한 일들이 의식에서 떠오르는 횟수가 줄어든다. 몰입은 엔트로피와 맞서 싸운다. 여기서 엔트로피는 보통 무질서를 말하죠. 4. 업무가 향상된다. 창의성과 생산성이 증가한다. 동일한 영역에서 몰입을 오랫동안 체험할 수 없다면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5. 자의식이 높아진다. 몰입을 체험할 때마다 우리의 자의식은 성장한다. 6. 훨씬 건강해진다. 스트레스 부담이 줄어든다. 몰입은 스트레스 치료에 기여한다고 입증됐다. 7. 평화가 찾아온다. 인생과 일의 진정한 일치를 경험한다.
몰입은 당신이 일과 인생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끈다. 성과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결과를 추구할 것이다. 하지만 몰입은 경험 그 자체를 중요시한다. 문어 선생은 7가지 몰입의 체험이 우리 인생을 정말 바꿔줄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게 지금 북리뷰를 만들면서 계속해서 여기에 빠져있는 저 자신을 봐보니 맞는 것 같습니다. 시간도 잘 가고 행복하고 사고를 계속해서 하다 보니 안 좋은 생각이 파고들 틈이 없어요. 누구나 일단 몰입을 경험하고 나면 유사한 체험을 원하게 된다. 그렇게 몰입이 또 다른 몰입을 낳는다. 특히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 전체를 하나의 몰입 경험으로 엮어나간다.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로 연결하고 모든 활동이 동일한 의미를 갖도록 노력한다. 나는 왜 불을 쌓는가를 알아야 한다. 내가 목표를 삼은 재정적 자유를 달성했을 당시 나는 비교적 젊은 편이었다. 그토록 꿈꿨던 목표에 도달했지만 의아하게도 나는 전혀 행복하지 않다는 사실을 곧 깨닫고 말았다.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나는 불을 축적하려는 노력으로 한동안 인생의 공허함과 무상함을 덮었던 것이다. 하지만 한번 달성한 목표는 더 이상 내게 어떤 동기부여도 하지 못했다. 나는 좀 더 깊은 의미를 찾기 시작했다.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 모든 것에 의미가 생기고 비로소 자유를 느끼는 단계에 접어든다. 심리학자 피터 플랭클은 이렇게 말했다. 자신이 존재와 관련된 왜를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모든 어떻게를 견뎌낼 수 있다. 만약 세상에 있는 돈과 시간이 전부 당신의 것이라면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 계속 반복해서 묻다 보면 언젠가 해답을 찾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미 자신에게 필요한 돈과 시간이 충분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돈과 시간이 전부 당신의 것이라면 무엇을 할 것인가요? 문어 선생은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계속해서 책을 읽고 정리해서 전달하고 소통하고 싶다는 생각은 확고합니다. 이쯤에 당신이 고개를 갸우뚱한다 해도 충분히 이해한다. 누군가는 지금 당장 직장을 잃고 다음 달 임대료를 걱정하고 있는 상황일지 모른다. 또 누군가는 직장 상사 때문에 큰 고민에 빠져 있을 수도 있다. 또 아무리 애를 써도 빛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아마도 당신은 내가 뜬구름을 잡는다고 생각할 것이다. 갑자기 등장한 내가 몰입이란 낯선 체험을 인생에서 경험해야 한다고 하니 더욱 그럴 것이다. 오늘 당장 해결해야 하는 문제와 힘든 시기를 견디고 아등바등 버티고 있는 사람에게는 충분히 조소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당신의 항변에 2가지 이의를 제기하고자 한다. 나는 언제가 됐든 누구나 힘든 시기를 겪으리라 생각한다. 누구도 예외는 없다. 그러므로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최악을 경험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대단히 큰 착각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자신의 내면에 있는 어려움을 변명의 구실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 성공한 사람이 힘든 일을 겪지 않고도 경이롭고 의미가 넘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다. 그들도 힘든 시기를 겪었지만 행복을 찾은 것이다. 인생에는 반드시 어둡고 때로는 아주 어두운 암흑의 시기가 존재한다. 사실 문어 선생이 지금 첫 북리뷰를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데 지금이 저에게는 재정적으로 인생 최악의 시기인 것 같아요. 빚은 많은데 모아둔 돈은 없고 일도 그만둔 상태인데 조용한 곳에 와서 대본을 작성하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지금의 상황이 오히려 저를 도전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진정한 사실이거든요. 자, 다시 돌아가서 당신도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 인생을 살며 마주하는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또 무엇을 배워야 할지는 전부 자신에게 달려있다. 인생의 기로에서 만난 큰 사건에는 옛것의 끝과 새것이 시작이라는 2가지 모습이 공존한다. 파국이 지나가면 당신은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다. 더 빠르게 찾고자 노력할수록 빨리 발견할 것이다. 실험 문제는 물론 인생에서 마주치는 모든 위기도 마찬가지다. 인생에 불쑥 등장하는 위기를 전부 모면하기는 힘들다. 그보다 위기에 대처하는 법을 배우는 편이 훨씬 낫다. 누구나 지옥에 이르기 전에 삶의 의미를 묻는 질문을 던지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또한 몰입 체험을 자기 인생의 확고한 구성 요소로 만들 수 있는 법을 누구나 고민할 수 있다. 다만 애석하게도 대부분의 사람이 막상 눈앞에 심연이 펼쳐진 후에야 그렇게 행동한다. 저자는 이 부분이 애석하다고 말했는데 문어 선생은 이 심연을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고 봐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인생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갈 때 우리는 변화할지 말지 앞으로 나아갈지 뒤로 후퇴할지를 결정하니까요. 어쩌면 위기가 기회인 이유도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초월한 메시지, 즉 오늘이 바로 그 기회다. 자신에게 주어진 단 한 번의 선물이다. 햇살이 비추든 비가 내리든 모든 날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기적을 담고 있다. 당신은 당신의 하루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질문이 어렵다면 다른 식으로 물어보겠다. 자신에게 주어진 단 한 번의 선물 같은 시간인 당신의 하루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며 몰입 상태에 빠지는데 써야 하는 건 아닐까?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더 던지려 한다. 매일 일을 하는 동안 당신은 자신이 가장 잘하는 일을 할 기회가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전체 근무 기간 중 당신의 재능과 역량을 발휘할 기회는 몇 %나 되는가? 만약 자신의 장점에서 벗어난 업무만 늘 쌓여 있다면
하루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어렵다. 인생의 비극은 저마다 특별한 장점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장점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하다는 것이 진정한 비극이다. 만약 당신이 성취감으로 충만한 인생을 추구한다면 결코 이 책의 핵심 주제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 인생에서 진정한 성공을 쟁취하고 싶다면 자신 앞에 놓인 중요한 문제를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 자신을 괴롭히는 껄끄러운 질문들이 인생의 행복과 성취, 환상적인 수입으로 향하는 길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제5장 인생에서 몰입할 수 있는 것을 찾아라였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 많은데 저 역시 그랬고요. 그래서 생각한 문어 선생의 다른 방법이 자신이 돈을 쓰는 곳에 자신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로 소비에 길들여져 있는데 자신이 어디에 소비하는지, 돈 또는 시간을 어디에 소비하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내가 몰입할 수 있는 대상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보도셰퍼는 책에서 소득 분야를 5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각 위치에서 어떻게 하면 수입을 높일 수 있을지 전략을 잘 설명해놨고 돈도 벌고 인생의 의미도 찾을 수 있는 많은 질문을 이 책에 담아놨습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이 인생의 가장 깊은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나요? 아니면 지금은 골짜기에서 나와 산의 중간이나 정상을 향해서 가고 있나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 오늘 소개해주는 이 책이 여러분의 길을 어쩌면 지름길로 바꿔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어 선생의 북리뷰,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문어 선생은 일주일에 북리뷰 1개씩 주말에 올리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 응원, 개선할 점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